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런 눈이 많이 오는 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비교라는 게 상대적이긴 하잖아요. 궁금해하는 차들을 비교할 때도 있고 이게 비교가 돼? 하는 약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비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되게 좋아할 만한, 좀 궁금해할 만한 비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걸 비교해 볼 거냐? 오늘 BMW X 시리즈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때 레전드로 X1부터 7까지 쭉 모아놓고 비교했었던 기억 여러분들 아세요? 그때도 진짜 힘들었지. 엄청 더워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운이 이렇게 오는 날에 X5, X6, 그 다음에 X7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근데 예전과 좀 다른 느낌으로 비교할 게 뭐냐면 워낙 색깔이 강한 차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이 차를 선택한 분들이 왜 이 차를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만 내는 것보다는 실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나 오너분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를 다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입해봐가지고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다른 비교할 때는 막 엔진 트림이 다르고 엔진 라인업이 다르고 막 트림이 다르고 막 이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40i로 통일했어요. X5 40i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X6가 1억 3천, X7이 1억 5천 정도 합니다. X7을 우리가 또 비교할 때 왜 그렇게 가지고 왔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벤츠 GL이랑 GLS랑 이렇게 막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워낙 급 차이가 많이 나고 GLE는 GLE, GLS를 사는 분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데 유독 X5나 X7은 비교합니다. 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1억 2천, 1억 5천, 한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 넘는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3천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 어차피 내가 큰맘 먹고 이 비싼 차를 샀는데 정말 나한테 어울릴 차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고 X7 혹은 X5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40i이기 때문에 381마력으로 다 똑같아요. 토크가 53, 53, X7만 55 토크가 나옵니다. 이게 2토크 정도가 더 높아요. 그게 재미난 게 차를 딱 보면 어때요? X5는 뭐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잘 빠진, 누가 봐도 이 SUV의 교과서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X6는 좀 달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쿠페형 SUV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차들 중에 어떤 게 이슈가 되는 게 있죠? GBA80 쿠페. GBA80 쿠페는 이 C필러가 쿠페 라인처럼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요게 어찌 보면은 요 부분만 그냥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면 A필러부터 넘어가는 이 라인이 X5나 X6가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요. 유리도 딱 보면 뭔가 조금 더 눕혀져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두 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살짝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이 차라는 게 말이에요, 되게 재미난 게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좀 꽤 많이 차이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좀 더 예쁘네? 이런 느낌들. 그게 쿠페형 세단이나 쿠페형 SUV들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GBA80 쿠페는 조금 아쉬웠던 게 C필러 쪽에만 살짝 그냥 좀 쿠페처럼 날렵하게 만들어 놓고 이 A필러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라인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교하면서 이거 조금 너무 좀 이제 GBA80은 좀 이렇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X6는 그래도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이 쿠페형 SUV에 어떻게 보면 수입차에서는 원조, 약간 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오래된 이 역사를 통해서 나름 이 라인이 어떻게 뽑아야지만 잘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행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X6가 X5랑 비교했을 때 주행했을 때 퍼포먼스가 좀 더 달라요. 확실히 딱딱합니다. X6를 딱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다 똑같거든요. 휠베이스가 물론 X7이 더 길기는 한데 전체적인 비율에서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X6는 넓이가 가장 넓어요. 요 얘기는 뭐냐? 빵이 있다는 거지. 차가 낮고 옆에도 넓고 뭔가 좀 차가 그 와일드한 느낌, 좀 커 보이는 느낌, 요런 느낌은 X6가 최고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 이 X7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다 똑같은 엔진인데 7.8 나와요. 9.2, 9.3 정도 나오니까 실제 X7이 한 1.5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휠베이스도 가장 길고 이 주차정 X5, X6는 2.3톤 정도 나와요. 2,350kg 정도 나오고 얘가 2,320kg, 그러니까 30kg 정도 더 가볍죠. 근데 이 X7은 2,500kg로 한 30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무겁고 크기 때문에 연비는 더 효율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건 주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세 차종 중에 그 주행했을 때 그 변속의 느낌 있죠, 이런 게 빠르고 부드럽게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비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감 때문에. 이 세 차종 중에 가장 패밀리카에 적합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건 제가 주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부터 타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X5를 사면 되는지 요거 빠르게 알아보자. 가죠. 자, X5는 저희가 워낙 많이 리뷰했잖아요. 단독도 하고 뭐 비교도 하고 장거리도 하고 웬만한 거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X5의 디테일한 시승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X5 단독 시승기, 그 다음에 GV80 비교 요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X5를 어떤 분들이 사면 되는지 요거 한번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수입 SUV를 이제 넘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국산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가격 경쟁력이, 가격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한번 수입차 넘어가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1억 원대 SUV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 금액대에 살 수 있는 SUV 중에 이 X5가 제일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SUV를 사야 될지 모른다, 혹은 처음 이제 수입 SUV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국산차 타시다가 수입차 넘어가시는 이런 분들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X5 450을 사면 돼요. 이거 사면은 내가 샀던 금액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얘가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뭐 할인 들어가면 1억 초반까지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 금액을 주고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샀을 때 에어서스 다 들어가 있지, 가죽의 질감 훌륭하지, 오디오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최신형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차를 사고 나면 왜 이 차를 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차 샀네, 야 너 성공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X5죠. 그러니까 2열에 패밀리카로 탔을 때도 이 X5는 그냥 무난해요. 4인 가족 탔을 때 뒤에 사람 태우는 것도 무난하고요. 뒤에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그러니까 레저로 활동을 했을 때도 절대 부족함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MW 타시는 분들은 운전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타 브랜드와 달리 이 BMW를 타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확고하거든요. 근데 이 BMW 타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해요? 운동 성능, 운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비오파레치, 이거 6기통, 진열 6기통, 여기에 8단 ZF 미션, 이 조합은 숙성된 엔진 파워트레인 조합이죠. 이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그냥 완성도 높은 굉장히 훌륭한 주행 질감의 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 좋은데 이 X5가 아니라 X6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운전의 재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X6를 딱 타면 실내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는 X5나 6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의 똑같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앞에 A필러가 눕혀져 있어서 전방의 시야가 X6가 조금 더 좁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 시트 레이아웃 요것도 조금 더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X6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바로 이 서스펜션 세팅 주행 질감이 달라요. X5는 어디다 갖다 다 붙여놔도 뭐 공도, 고속도로 주행, 뭐 오프로드 막 이런 어느 상황이든 일단 평타 이상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가요. 근데 이 X6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승차감이나 세팅 자체가 좀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뭔가 딱딱하다 그러면 야 왜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차들은 왜 이렇게 딱딱해? 이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게 스포티한 주행은 어때요? 내가 핸들을 조작하고 내가 뭐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 막 반응도 오고 차선 바꾸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간다든지 막 이랬을 때 차와 내가 일체감이 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움직임이 딱 가까워지고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려면 이 서스펜션이 위아래의 움직임도 최소화해야 되고 좌우의 움직임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승차감을 포기하고 좌우 움직이는 쇼크를 좀 짧게 가지고 가면은 움직임 자체가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전달력도 좋고 운전자도 내가 진짜 뭔가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딱딱하다라는 거는 운동 성능을 좀 전달해주기 위한, 운전자에게 좀 더 전달해주기 위한 세팅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스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직을 그냥 좀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다, 요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2열을 진짜 많이 물어봐요. 2열 어떠냐? 2열 일단 얘기해드리면 확실히 헤드룸은 좁아요. 왜냐면은 C필러가 X5보다 눕혀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찌 보면 무조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 냉정하게 장거리 주행하는 거랑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내가 예민하고 막 무조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멀미나는 거 이런 것만 아니라면 큰 차이 못 느낍니다. 헤드룸만 조금 답답하지 레그룸이나 이런 시트 높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이 굉장히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더 색깔을 확실하게 하려면 저희가 최근에 찍었었던 거 있잖아요. X6, M60은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V8기통이에요. 세팅, 서스, 주행, 질감 다 달라요. 근데 그 차를 사려면 1억 6천을 줘야 됩니다. 가격이 확실하게 점프가 되죠. 그럼 1억 6천이면 어떤 차가 있어요?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대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1억 6천으로 만약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차들이 꽤 많아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위에 보면은 우루스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뭐 벤테이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차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X640i는 1억 3천이에요. 할인 뭐 받으면 1억 초반까지 내려가면 그 가격에 2구성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M60이 아니라 M60 판매량 거의 없거든요. 40i로 현실적으로 타입을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X5나 X6 이 두 차종,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도공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고급 휘발유 넣어줘야 되냐 일반유 넣어줘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제가 오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단기간 뭐 한 2, 3년 정도 타고 다닐 거면 일반 휘발유 넣어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 그 일반 휘발유도 옥탄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내가 이 차를 오래 탈 거고 게다가 뭐 M60 같은 고성능 차다 이러면 무조건 고급 휘발유 권장입니다. 실제로 이 40i도 고급 휘발유 권장이에요. 이게 왜냐면 내가 이 고급 휘발유 안 넣으면 어떤 게 있냐, 이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킹 현상. 그러니까 안에 연소가 잘 돼야지 이 엔진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배출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노킹 나거나 불안전 연소 일어나가지고 막 찌꺼기 남고 뭐 이러면 엔진에 어쨌든 데미지를 계속 미세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이게 나중에 수리비로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는 10년 정도, 뭐 10년까지 갈 필요 없어서 5년 정도 탄 차가 어떤 차는 고급류 세팅이고 어떤 차는 일반류 세팅이면 무조건 비싸도 고급류 세팅을 삽니다. 이 고급류 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 팔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급류 세팅한 차. 실제로 고급류 세팅한 차주들은 이 고급류 세팅한 그걸 인증하기 위해서 주유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다 남겨놓습니다. 나 고급류 세팅이라고.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가 아까 했던 대로 고급류 세팅을 하면 연비도 좀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내구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고급 휘발유 세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직렬 6기통 이 B58 엔진 장착한 차들 중에 10만 킬로 넘고 한 5년 정도 지난 차들 만약에 중고로 산다고 했을 때 이게 일반유 세팅이 되어 있던 차다. 지금 잘못 사면 어지러지라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셔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이 X5나 X6를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거 X5를 사야 되나 X6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와이프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조금 더 힘이 세다, 그래 X5 넘어가고요. 남편분의 힘이 좀 세다 이러면은 X6를 삽니다. 왜냐면은 이 성향 자체가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X5는 그냥 중형 SUV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냥 무난한 수입 SUV의 교과서를 할 수 있는 차고, X6는 딱 봐도 뒷좌석이 좀 좁을 것 같아. 이게 육안으로 보면 되게 좁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타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막 좁아 보이고, 가격도 어쨌든 얘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얘 내무부장관 입장에서는 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C필러만 이렇게 좀 뒤에만 조금 다르다고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이 차 사? 안 돼! 바꿔! 이래가지고 X5를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야 그래도 말이야 살 거면은 X6가 더 낫지! 이러면서 남편분이 힘이 세면은 X6로 넘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X7은 왜 사냐? 이 X7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실내 어떤 느낌이에요? 뭐야 같은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X7 지금 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X5인지 6인지 7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운전석 타보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X5가 기준이에요. X5 기준으로 하고, 내가 좀 더 스포티한 차를 산다, X6.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를 산다, 그러면 X7이에요. 이게 운전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X5는 이 시트 포지션이 딱 그냥 저 중앙이거든요.
딱 앉아도 뭔가 이렇게 차가 떠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딱 정중앙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봤을 때 야 그럼 SUV 타거나 뭐 차 탈 때 다 똑같이 무슨 뭐 개떡 같은 소리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기본으로 느껴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다른 차에서는 쉽게 안 느껴져요. 이게 기본기라고도 많이 하는데 일반 차에서 이런 느낌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좀 이렇게 좀 시트를 조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X5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X7은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X6이 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X5를 기준으로 X7은 패밀리카면 이 전방시야, 그리고 얘가 차가 좀 커요. 좀이 아니지, 많이 커요. 차가 크기 때문에 그 큰 차 사이즈를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이면은 박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 포지션을 좀 더 위로 올려가지고 사각지대 없게끔 만들어 놓고, X6는 운전자에게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X5보다 낮아요. 요런 차이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실내 레이아웃, 기능들 이런 것들은 뭐다? 거의 똑같다,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X5랑 얘를 많이 고민을 하느냐? 가격 때문이에요. 가격. X5는 1억 2천이죠 X7은 1억 5천이에요 할인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앞자리가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금액 정도로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7이 아마 할인을 받으면 1억 한 초반 정도 되고, X7도 한 1억 3천 정도까지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 짓고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2, 3천이면 일반 이제 이 차를 살 만한 분들 입장에서는 크기는 한데 못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X5 살까 X7 살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GL이와 GLS의 가격 차이는 확실히 나요. GL이 살려고 하다가 GLS 넘어가는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비교 자체를 안 해요. 하지만 X5나 X7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실내 내장재가 조금 더 X7이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뭐 재질이라든지 메리노 가죽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넣어주고, 게다가 승차감도 좀 더 부드러워요. 이런 작은 차이들을 타고 다니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차가 휠베이스도 훨씬 길고 차도 더 크고 높고 하기 때문에 연비는 좀 떨어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7.8, 그 X5, X6가 9.2, 9.3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연비가 좀 손해보기는 한데, 이 X7은 그럼 왜 사냐? 패밀리카로 얘만한 게 없어요. 얘는 2열과 3열이 X5, X6보다 훨씬 넓고 좋습니다. 특히나 압도적으로 3열이 있어요. X6는 3열 자체도 없고 X5는 3열 활용할 수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X7은 3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 2열도 넓어서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녀도, 그러니까 6명이 타도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 탈만하다라는 거죠. X5, X6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도 좀 X7 다르잖아요. 이 7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위에 이제 일자 DRL이랑 이 세로형 헤드램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플래그십 SUV 7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패밀리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5, X6는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간 디테일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X7은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달라요.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그런 웅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디자인의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보면 야 가격 차이 안 나면 X7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다 좋기는 해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X7을 내 상황에 맞게 사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 차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가 크면 운전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한 곳에 있어, 아파트 단지도 주차선 좀 넓은 데도 있지만 좁은 데도 있잖아요, 상가도 있고. 이런데 이 X7 끌고 가면은 주차하기 진짜 힘들어요. 막 긁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비싼 차잖아. 노심초사하게 되고, 운전하는 것도 버겁고, 사각지대 있어가지고 긁으면 어떡해, 이런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나 사모님들이 많이 운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큰 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건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좀 잘 못하는 우리 이제 남성분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크기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큰 차 잘 못 몰다가 이제 카니발로 이제 적응돼가지고 아무 차나 다 갖다 줘도 이제 운전 잘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큰 차가 그냥 큰 차가 짱이다, 이게 아닌 거죠. 내 상황에 맞는 차를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7은 큰 차를 원하는 분들이 사면 되고, 그냥 4인 가족에 그렇게까지 6명 태울 일도 없고 그냥 나는 적당한 짐에 이런 걸 원한다, 그럼 그냥 X5를 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직접 한번 타보면 각 차들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X5, X6, X7을 어디서 한 번에 타봅니까? 저희도 이번에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BMW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전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X5, X6, X7 다 있고 XM7 시리즈부터 웬만한 시승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내가 BMW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BMW 바바리안 모터스 개양 전시장을 찾으면 AS 센터부터 전시장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시장도 소개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전시장 와서 진짜 놀라웠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마 제 찐팬분들이나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 할 텐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색깔 아니에요 이거? 이거 민트 그린 있잖아, 민트 그린. 포르쉐 제가 박스 출고했었던 그 색깔. 이게 이거 온라인 에디션이라고 나와 있는 컬러인데,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물론 BMW 3 시리즈 같은 엔트리 모델의 혹은 뭐 BMW 차에 좀 소화하기 힘든 색상이긴 맞지만, 이런 거는 진짜 어디 가든 진짜 내 차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성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차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미니 전시장도 있고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냥 카페처럼 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뭐 음료라든지 빵을 구매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층에 또 전시장 큰 거 있거든요. BMW 가시죠. 자, 2층 굉장히 넓죠. 여기 보면은 6 시리즈도 있고 BMW 5 시리즈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사실 저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촬영하러 나오면은 전시장 둘러보면서 이 전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다 막 돌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BMW 사연 보내달라고 추천해드린다고 영상에서 얘기했더니 한 50통 넘게 왔어요. 50통이 뭐야? 100통 넘게 왔네. 진짜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근데 제가 여러 영업사원분들 막 소개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분들한테 미리 전화해두면 이런 막 특가라든지 뭔가 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차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갑자기 7 시리즈에 폭풍 할인을 해줘, 이럴 때 이거 할인해주네 하고선 전화하면 늦어요. 벌써 다 나간단 말이야. 이런 특가는 그냥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를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런 거를 받으려면, 내가 진짜 좀 싸게 사고 싶으면 영업사원한테 미리 전화를 해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바바리안 나온 이유는 우리 또 함께하는 또 한 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또 예전부터 함께했던 BMW에 또 함께하신 분,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BMW 개양 전시장에 있는 김호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영업사원들도 워낙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막 추천해드리면 실제 그 추천해드릴 분들 중에 계약 성사율이라고 이게 있거든요. 가장 높은, 또 믿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X5, X6, X7이라든지 혹은 BMW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연락처도 이제 호일 차장님 연락을 드리긴 할 건데, 그런 분들, 영상을 보는 우리 또 BMW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전시장에는 1층에 스타벅스도 있고 되게 활용을 잘 해놨거든요. 서비스 센터도 있고, 그래서 오시면 제가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무료로 사드릴 거예요? 네, 뭐 그래요? 그 정도는 제가 이거 위험한데. 너 하루에 한 3, 40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감당돼요. 이거 우파 대표님 이렇게 소개로 오셨다 그러면 잘 제가 정말 해드리고요. 뭐 차량도 정말 좀 좋은 프로모션에 잘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호일 차장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BMW 시승이나 관심 있는 분들, 호일 차장님 제가 고정 댓글 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X5나 X6, X7 그다음에 그 외쪽에 뭐 밑에 보니까 웬만한 차 다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승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금방 가시네요. 아무래도 카메라 이렇게 또 들이대면 이게 또 울렁증 있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시승차가 나오거나 재미난 비교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